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무릎 관절이 시리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있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초기에는 뭐 약물이나 주사치료 또 운동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제 버티고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릎 관절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무릎 관절 수술들이 종류가 정말 많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관절경이라고 해서 내시경만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절골술이라고 해서 뼈를 교정을 해서 그동안 무릎이 많이 닳았던 쪽을 좀 덜 쓰게 하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부위에 체중의 축을 좀 바꿔줘서 내 관절을 보존하면서 아껴 쓸 수 있는 수술들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운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 환자분 상태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지키되 나머지 상세한 것들은 수술한 주치의 선생님이나 또 환자분 그 봐주시는 이제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상의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SNS를 보면 너무 많은 재활 운동들이 나와 있고 좀 그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수술 후 재활 운동 또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총론처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무릎 관절 구조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뼈가 있고 이 위쪽에 있는 게 허벅지 뼈, 아래쪽에 있는 게 정강이 뼈고요. 뼈를 덮고 있는 연골, 그 다음에 관절들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인대, 그리고 다른 관절에는 없는데 무릎에만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서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평면으로 보면 반달 모양의 연골이라고 해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연골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쉽게 생각하면 동물로 치면 도가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초승달 모양에 가까운데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물렁뼈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골이죠.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연골이 하는 역할은 결국 그 관절들이 뼈와 뼈끼리 바로 맞닿아 버리면 얼마 안 쓰면 뼈가 닳아서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뼈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강아지가 앉아있는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연골의 특징이 결국 한번 손상되거나 마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재생이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골 손상의 이 수술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뭐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내시경 외에 좀 째서 하는 수술들, 열어서 하는 수술들,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특히 인공관절 수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골술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길게 서서 찍으면요. 여기 고관절 중심부터 발목 중심까지 선을 일자로 쭉 그으면 이렇게 체중 중심 선이 무릎 한가운데를 통과하지 않고 안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다리죠. 뭐 이제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이 특히 오다리가 많고 관절염이 항상 안쪽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안쪽부터 닳기 시작하다 보면 이 오다리 변형이 점점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체중의 중심선이 안쪽으로 통과하니까 무릎은 안쪽, 바깥쪽 반을 나눠서 생각하면 이 체중을 균일하게 쓰고 연골을 균일하게 썼었어야 되는데 이쪽만 과하게 쓰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개미랑 배짱이를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내가 50몇 년, 60몇 년, 70몇 년 동안 이쪽을 너무 많이 써서 체중이 이쪽으로만 거의 실리게 생겼으니까 내 무릎이 그동안 이쪽 연골이 너무 많이 다르면 그동안 개미처럼 얘는 일만 하고 그동안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연골은 배짜기처럼 일을 안 했으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좀 아깝고 나이도 좀 젊은 분들에 한해서 안쪽만 다른 분들은 다리를 여기 정강이 뼈에서 교정을 좀 시켜가지고 체중이 안쪽에 안 실리고 바깥쪽에 실리게끔 바꿔주는 수술을 절골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안쪽에 있는 연골이 일을 많이 했으니 너는 이제 일을 그만하고 내가 대신 도와줄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도 일을 열심히 해서 비교적 내 관절을 보존을 하되 아껴 써서 좀 더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수술 방법이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오다리가 많지만 반대로 X자 다리인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체중 중심선이 바깥쪽으로 통과를 많이 하게 돼서 이쪽이 연골이 빨리 닳아버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또 괜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대겠죠. 그동안 이제 이쪽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반대로 멀쩡한 연골 부위가 앞으로는 일을 하게끔 뼈를 교정을 해서 안쪽으로 실리게끔 바꿔주는 수술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골술이고 내 관절을 보존하면서 가급적 아껴 쓸 수 있게끔 만든 이제 수술 방법이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연골도 많이 닳았고 연령대도 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걸 살리진 못하고 인공관절로 해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인공관절 하면은 통으로 다 바꾸는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도 있지만 요즘에는 부분 그러니까 안 좋은 쪽만 바꿔주고 비교적 괜찮은 쪽은 살려두는 작은 형태의 인공관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무릎 뼈하고 뼈 사이에 이 떠 있는 간격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쪽도 비슷하게 떠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뼈하고 뼈 사이에는 연골, 아까 말씀드린 반월상 연골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간격만큼 떠 보여야 되는데 간격이 좁다는 건 이제 그 연골, 반월상 연골 이런 것들이 다 닳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너무 괜찮고 이쪽만 안 좋으니까 이걸 다 바꾸지 말고 이렇게 안쪽만 바꾸는 수술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전체 치환술 하는 것보다는 좀 절개하는 범위도 작고 또 수술 후 통증도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르니까 재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진행을 해서 안쪽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연령대도 조금 더 높아지면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전체 치환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재활 과정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질 거고 진행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왜 어르신들 중에서 다리 엄청 오다리 변형 진행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처럼. 이런 분들은 실제로 다리를 길게 해서 사진 찍어보면 거의 이 정도로 오다리 돼서 휘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인공관절해서 다리를 거의 일자에 가깝게 이렇게 펼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이 인공관절 형태가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아까 본 인공관절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를 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흰 분들은 인공관절을 좀 큰 걸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독특하게 생긴 디자인들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재활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로 들어가 볼 건데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할 때 제일 망설이는 것들 결국은 수술 후 재활이 무섭다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많이 꺼려 하시고 뭐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환자분들 설문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걱정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제일 많은 것들이 통증. 이제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플까봐 재활 과정에서 꺾기가 막 그렇게 힘들다던데 뭐 한참 시간이 걸린다던데 그 기간 동안 나는 통증을 너무 못 참아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망설여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회복이 완전히 될 수 있냐. 뭐 옆집에 아무개 누구는 수술했더니 뻗정다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참 그런 것들을 생기면은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재발, 뭐 재수술 가능성이죠. 수술하면 완벽하게 낫냐, 수술하고 나서 간혹 뭐 잘못돼서 수술을 다시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이런 걸 망설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경우겠죠. 뭐 감염이 됐다든지, 뭐 뼈가 약해서 골절이 생겼다든지, 또 인공관절과 내 뼈가 이렇게 딱 그 한 몸이 돼서 나중에 잘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좀 느슨해지면서 빠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수술 비용이나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병원을 이제 오랫동안 다녀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그 재활이 얼마나 걸릴 거냐, 이 운동하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 강도를 뭐 세게 하면은 내가 좀 두렵고, 재활이 뭐 1년씩 걸리고 2년씩 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이 수술 후 통증, 이 통증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꺾는 거 힘들다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들을 잘 보시고 재활을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재활만 잘 해도 우리가 수술만 잘 돼 있는 경우라 그러면 회복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운동의 목적은 뭐 이제 간단하죠. 결국은 수술 후에 통증을 좀 줄이고, 결국 인공관절 하셔야 되는 분들, 무릎 연골 수술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걷는 게 힘들잖아요. 이제 걸을 때 아프고, 뭐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 수술 후에 떨어진 근력이나 이런 것들 회복해서 보행 능력을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수술하고 한동안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운동 각도를 만드는 것들과, 수술 후 이제 재활 과정에서 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근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해서 결국은 일상생활로 이제 점차 복귀하는 게 이 재활 운동의 목적이죠. 원칙은 수술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고 수술 전 환자분 상태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딱 한 가지 재활 치료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조금씩 다 그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수술하시고 재활을 위해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저를 찾아주셔서 제가 수술을 해드리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연고지 관계로 재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술한 선생님이 아닌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재활을 하거나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수술하고 나서 바로 디드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인공관절 같은 경우 보통 많이 바로 디드라고 하는데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디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걸으세요,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주일 있다 하자든지 뭐 2주 있다 하자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내가 일단은 수술하고 바로 디뎌도 되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도 각도 제한을 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아까 절골술, 뼈를 교정하는 수술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체중을 다음 날부터 바로 딛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딛게 하기도 하고, 구부리는 것도 좀 천천히 하게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재활 방법들을 좀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활 운동의 큰 원칙은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트레칭. 그러니까 내 무릎이 그 구부리는 게 잘 안 된다, 펴는 게 잘 안 된다, 굳었다 그러면 굳은 거를 일단 늘리면 됩니다. 구부리는 거 안 되는 거 스트레칭 연습해서 구부리고, 펴는 거 안 되는 거 펴서 이제 늘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근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력을 키워야 내가 일상생활로 빠르게 돌아가고 수술 후 통증들도 빠르게 줄일 수 있어요. 무릎 관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 그래서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 무릎 몸통 우리 한가운데 있는 근육들이 있죠. 뭐 척추 길이근, 허리 등 쪽에 있는 근육, 복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그래서 이 무릎 허벅지가 결국은 골반과 허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코어를 잘 키워서 이제 재활을 열심히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 횟수, 시간 정해진 뭐 어느 정도의 원칙들은 있는데 사실 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은 뭐 몇 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몇 번 해야 되고, 뭐 몇 초를 쉬어야 되고, 몇 세트를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그러고, 저는 그냥 모든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생각날 때마다 하시라 그래요. 뭐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한다든지,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횟수나 시간 이런 거에 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억하기 쉬운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좋으니까 보통은 제가 뭐 이 팔팔한 무릎을 위한 8초 운동 이런 거 인터넷에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할 때 이 스트레칭 특히 할 때는 적어도 한 그 동작을 8초 이상 좀 유지를 해주고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 이 세트를 할 때 한 번에 최소한 8번 이상은 해라. 그렇게 해서 팔팔한 무릎을 지키자. 이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좀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한 주치의 선생님이랑 내가 어떤 것들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반드시 상의를 해보고 좀 피해야 되는 동작이나 피해야 되는 재활 운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근력 운동 할 때 얘기고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는 또 너무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하면 좀 발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약간의 뻐근함, 뭐 약간의 좀 불편함 정도는 참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재활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막 너무 아픈데 막 죽어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통증이 생겼다면 운동을 좀 중단하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좀 해보고 계속 같은 동작이 통증이 느껴진다면 재활 운동이 좀 잘못됐을 수 있거나 나랑 안 맞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니던 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상의해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운동 강도라든지 빈도는 내가 수술 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 내 몸 상태를 생각하면 수술 후에 바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강도부터 했다가 점차 이 강도랑 빈도를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처음에 1단계 그 수술 당일부터 한 2주 정도 사이의 얘기인데 우리가 수건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오금이라 그러죠. 무릎 뒷부분에 이렇게 받쳐놓고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강하게 이 아래로 내리는 힘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펴는 거죠. 할 때는 발목을 위로 이렇게 당겨서 90도로 그 구부린 걸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허벅지로 이 무릎을 오금을 뒤로 눌러서 다리가 펴지게끔 할 때 8초간 아래로 누른다. 아까 8초 팔팔한 무릎을 위한 8초 운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수시로 해주면 좋아요. 수시로. 이제 두 번째로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까랑 좀 동작이 비슷해 보이지만 아까는 이제 오금을 눌려가지고 무릎을 펴는 데 집중하는 운동이고 이거는 이제 발목을 위아래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건 말았던 거를 여기 발목 밑에다 받쳐놓고 무릎을 이렇게 쫙 편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하시면 안 되고 무릎을 딱 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영상 여기 재생이 안 되네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영상 재생이 안 되는데 그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무릎이 좀 굳어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발목을 위로 들다 보면 무릎이 같이 이렇게 살짝 접혀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무릎을 좀 과하게 피는 거를 좀 가급적 신경을 쓴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재활 운동 중에서 이렇게 빨갛게 별표를 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건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펴는 운동인데 이 발목 밑에 수건을 받쳐놓고 내가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눌러서 뒤에 있는 오금이 이 침대나 이 땅바닥에 닿게끔 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은 구부리는 거, 꺾는 거를 신경을 많이 쓰다가 자칫하면 펴는 거를 연습을 많이 안 해서 이게 덜 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수술 전에도 보면 그 관절염이 좀 진행이 꽤 된 분들은 무릎이 끝까지 잘 안 구부러지고 또 펴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수술하면서 그거를 이제 무릎이 끝까지 구부러지고 끝까지 펴는 게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꺾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게 구부리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또 수술하고 무릎 밑에 이렇게 베개나 이런 것들 좀 고여놓고 있는 경우가, 무릎을 좀 구부려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펴는 게 잘 안 되면 나중에 걸을 때 남들이 보기에 좀 어색해 보입니다. 구부리는 거야 사실 내가 구부리는 동작만 하지 않으면 남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펴는 게 안 되면 덜 펴진 상태에서 걸면 좀 쩔뚝쩔뚝거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펴는 연습을 특히 초반에 많이 해서 무릎이 좀 잘 펴지게끔 유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구부리는 연습하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의자나 침대, 뭐 수술 직후에는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침대 바깥에 이렇게 좀 걸터 앉으셔가지고 왼쪽 무릎이 수술한 다리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다리로 이 왼쪽 발목 위에 오른쪽 뒤꿈치를 이렇게 포개어 놓고, 포갠 상태에서 수술한 다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힘으로, 수술 안 한 다리로 수술한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눌러주게 하면 구부리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점점 세게 해가지고 뒤로 좀 구부리게 해주면 되고, 동영상 재생이 좀 다 안 되나요? 안 되네요. 이게 사전에 다 확인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걸터 앉을 때 무릎 여기가 딱 침대 모서리에 딱 걸쳐지게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앞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너무 무릎이 딱 침대에 걸터 앉게끔 하면은 구부릴 때 나중에 여기서 걸려서 잘 안 되는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도 화면에 보면 모서리보다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서 이제 수술 안 한 다리가 이제 되게끔 구부러지게끔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수술 직후에는. 그래서 혼자서 내 무릎을 손으로 이용해서 당기는 방법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건을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내가 양손으로 잡아당겨서 무릎을 구부리게끔 해주는 겁니다. 양손으로 수건을 이제 천천히 잡아당기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부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은 수건부터 시작을 하시라 그러고,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깍지를 껴가지고 정강이를 잡고 직접 당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별표 쳐져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구부리고 피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발목 밑에 수건을 개어 놓고 무릎을 눌려서 오금이 닿게끔 피는 거하고, 구부리는 거는 침대에 앉으셔서 정강이를 깍지 끼고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많이 구부려서 내 허벅지, 엉덩이 뒷부분하고 발목 사이에 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까지 구부러지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근력을 키워보는 운동들인데, 마찬가지로 별표 쳐져 있죠. 누워서 다리를 위로 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다리라고 가정을 하고, 왼쪽 다리는 무릎은 이렇게 살짝 구부려줘도 좋아요. 구부러진 상태에서 내가 무릎을 핀 상태로 다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허리가 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허리가 좀 안 좋은 분들. 근데 이 운동은 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좀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 허리 통증을 과하게 일으키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 허리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위로 드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드는 게 잘 되면 옆으로 드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결국에 근력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허벅지 근력, 특히 대퇴사두근이라서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로 드는 거는 아까 대퇴사두근 근력을 키우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벌려서 드는 거는 이 외전근,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을 이제 하는 건데, 걸을 때 많이 쓰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 아니면 이제 이 경우에는 골반 통증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관절 통증. 네, 그럴 때는 운동을 좀 중단을 하고 좀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이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퇴사두근 운동을 아까 누워서 드는 걸 했는데 허리가 아프면 중단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플 때는 뭐 허리가 안 아파도 이 운동 좋거든요. 허리가 아플 때는 이런 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셔도 되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을 위로 쭉 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술 초기이기 때문에 1단계는 당일부터 한 2주 사이이니까 만약에 무릎을 끝까지 쭉 다 펼 수 있으면 다 펴셔도 되는데 굳이 끝까지 피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약간 요 정도까지만 펴도 괜찮거든요. 끝까지 피는 거는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0도까지 다 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펴지는 걸 목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우리가 느끼면서 무릎을 천천히 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넘어왔어요. 보통 수술 후 2주 정도까지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죠. 병원에 따라서 뭐 좀 퇴원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주가 되면 뭐 실밥을 뽑는다든지 요즘에는 실밥을 뽑지 않고 안으로 뭐 녹는 실만 꼬매고 겉에는 뭐 테이프나 아니면 의료용 본드를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 있는데 어쨌든 2주가 되면 상처가 안정돼서 뭐 소독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되는 거고 뭐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서 이제 통원으로 하든 아니면 입원해 있는 경우라도 내가 이제 조금씩 더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조금 다른 운동 등을 이제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옆에 앞쪽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좀 높은 책상이라든지 식탁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창틀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를 잡고 하셔도 좋고 뭐 어떤 찬장이나 옷장을 찾으셔도 좋고 내가 여기를 이제 손으로 좀 받친 상태에서 뒤꿈치와 앞꿈치를 교대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바로 선 상태에서 앞꿈치를 위로 들고 또 뒤꿈치를 위로 들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뒤꿈치를 드는 거는 괜찮은데 이 앞쪽을 들 때는 이 뒤쪽에 허벅지 근육이나 이 햄스트링이라 그러죠. 여기가 좀 뻣뻣하신 분들은 앞꿈치 들면서 엉덩이가 뒤로 쑥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허리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정확한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앞꿈치를 들든 뒤꿈치를 들든 간에 이 상체랑 하체를 일직선으로 딱 고정한 상태에서 엉덩이가 빠지거나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지지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위로 들고 앞으로 들고 이 운동을 병행하면 종아리랑 정강이 근육에 이제 힘이 좀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서 운동이나 회복이 좀 빨라지게 됩니다. 아까 1단계에서 나왔던 똑같은 동작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끝까지 피는 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무릎을 완전히 이제 끝까지 피는 것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제가 얘기했는데 사두라는 게 결국은 머리가 4개라는 소리거든요. 그 근육이 하나의 근육이 아니고 4개의 근육을 얘기하는 건데 무릎 재활에서 또 키포인트가 되는 근육 중에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4개가 있는데 약간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무릎을 우리가 완전히 펴진 상태 그리고 펴진 상태보다 약간 30도 정도 구부려진 상태 요 안에서 움직일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근육인데 이게 끝까지 펴는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안쪽 부분에 있는 내측 광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을 많이 훈련을 하는 건데 초기에 그 근육을 많이 키우면 좋아요. 무릎 관절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에 돼서 이제 2주가 좀 넘어가면 펼 때도 쭉 끝까지 펴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게끔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허벅지 근육 여기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걸 이제 꼭 느끼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근력 운동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운동들을 할 때는 내가 뭐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할 때 지금은 펴는 동작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이 필 때 피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폈다가
다시 내려가는 동작에서 빠르게 그냥 쑥 내리지 마시고, 피는 거는 좀 빠르게 하더라도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좋거든요. 모든 재활 과정은 초기에는 이렇게 근육을 짧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피는 거, 그러니까 무릎에서는 짧아지는 게 이렇게 펴는 거니까 앞쪽 근육이, 그런 것보다 근육이 길어지면서 힘을 쓰는 거, 그러니까 운동했다가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 이 과정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릎 펴는 것도 중요한데 폈다가 내려올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와라.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스쿼트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이제 맨몸으로 서서 이제 하지만, 아직은 수술한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그 스쿼트를 벽에 기대고 할 수 있어요. 월 스쿼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 기대고 할 때는 지금 제가 사진에는 완전히 이렇게 90도까지 앉은 것까지 올려놨지만, 지금 수술 후 2주에서 6주 되는 상황에서 90도까지 구부리는 건 좀 힘들어요. 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30도 정도만 구부린다라고 써놨는데 요 정도만 구부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맨몸으로 서서 하면 힘드니까 벽에 기대서 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집에서 기대서 하는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 치료사 선생님이 양말을 신고 있는데, 양말 신고 하시면 잘못하면 미끄러지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그냥 맨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양말 벗고 맨발로 하시거나, 아니면 양말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 밑에 되게 마찰 있는 양말 있잖아요. 뭐 우리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 하실 때 신는 거, 미끄러지지 않는 하여튼 재질의 운동화를 신든 양말을 신든 맨발로 하면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이렇게 구부릴 때 이 무릎이 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쪼그리고 앉는 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무릎에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고, 이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구부리더라도 결국은 무릎과 발끝 쪽이 거의 평행하게끔 이렇게 가야지, 얘가 앞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구부리면 위험해요. 그래서 잘 보면 기대고 있을 때도 발끝을 여기 벽에다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빼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구부리면 많이 앞으로 안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30도 정도만 구부려도 되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단 오르내리는 거. 여기는 이런 재활치료실 가면 이런 박스 형태, 뭐 스태퍼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계단처럼 생긴 구조물들이 있어서 이런 게 집에 있거나 하면 이용하셔도 좋은데, 마땅한 게 없으면 그냥 집 앞에 뭐 복도 계단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 칸을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 칸씩만 오르내리셔도 됩니다. 수술한 다리가 지금 왼쪽 다리라고 하면 왼발로 딛고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왼발을 딛고 올라갔다가 오른발을 딛고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수술한 다리를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인공관절을 양쪽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양쪽으로 번갈아서 오르내리셔도 되고, 수술을 한쪽만 했더라도 결국은 양쪽 근력을 균형 있게 키우는 게 좋으니까 한 번 오르갔다 내렸다 수술한 다리만 해도 되지만, 잘 되면 그냥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왼쪽 먼저 올라갔다 내려오고 오른쪽 먼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르는 거는 좋기 때문에 오르는 건 하셔도 되고, 내려가는 거는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내려가는 것들 운동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위주로. 실내 자전거 집에 사놓고 안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뭐 간혹 커뮤니티 센터나 아니면 이제 헬스장 가면 실내 자전거 많이 있고, 뭐 좀 공원에 가도 이런 실내 자전거처럼 쓸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이 있으니까 실내 자전거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무릎을 끝까지 펴지 말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유지하게끔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선생님 보면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잘 펴고 있거든요. 등받이가 있으니까 좀 그게 가능하지만, 등받이가 없을 때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서 타지 마시고, 반드시 탈 때 허리를 좀 편 상태에서, 가슴과 허리를 좀 편 상태에서 허리, 코어에도 힘을 꽉 주고, 복근이랑 허리에 힘을 좀 주고 허벅지 근육 운동하게끔 실내 자전거 운동하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피는 거는 좀 피하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타면 됩니다. 이제 3단계가 됐어요. 이제 수술하고 6주가 이제 지나서 3개월까지 되는 이 시간들인데 대충 한 달 반 지난 거죠. 이제 보면 환자분들마다 회복 과정들이 좀 다양하게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그래도 한 달, 한 달 반 좀 지나면 자신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통증도 좀 줄고 좀 뭐 이렇게 걷는 것도 좀 자유롭게, 뭐 자유롭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많이 편하게끔 하실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면 조금씩 운동 강도를 이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 말씀드렸죠. 월 스쿼트라고 하는 거. 아까는 제가 30도 정도만 구부리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30도 정도 하는 게 잘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구부려도 돼요. 한 60도까지 구부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예 벽에 내 등을 다 대지 말고 짐볼이라 그러죠. 이런 뭐 주로 헬스장에 있지만 집에 요즘에 뭐 스트레칭 때문에 짐볼 놓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예 등과 벽 사이에 이런 짐볼을 놓고 이렇게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짐볼을 놓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조심해서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벽에 기대고 하는 게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벽에 기대고 하되 각도를 조금 늘려서 60도까지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에 짐볼을 기대고 하면 내 다른 근육들 균형 감각까지 같이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생기면 아예 이렇게까지 하셔도 굉장히 좋고 아까 스쿼트 자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면 쪼그리고 앉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무릎에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내 엉덩이 힘으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게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가시면 안 돼요. 이제 벽에 기대고 하고 짐볼 기대고 하고 이런 것도 된다. 그러면 이제 혼자 힘으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맨몸으로 서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무릎을 한 60도 정도까지 구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앉다 보면 체중이 자꾸 뒤에 실리니까 좀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기대고 할 때는 이 팔을 앞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겨드랑이를 이렇게 좀 받친 상태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하거나 하면 좀 체중이 앞쪽으로 이렇게 팔이 분산이 되니까 좀 더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대지 않고 할 때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피고 하거나 해서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 다리로 서는 연습들도 조금씩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꿈치 들기, 뒤꿈치 들기 운동할 때처럼 내가 뭘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아요.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이제 수술한 다리로 버티고 수술한 다리를 이렇게 뒤로 든 상태에서 한 다리로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양쪽을 잡고 한 다리씩 버티면 팔을 잡고 있으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자꾸 떼야 돼요. 이제 두 손으로 하는 게 잘 되면 한 손 떼고 한 손으로 한 다리로 버티는 연습을 하고 이것도 잘 된다. 그럼 둘 다 떼는 거예요. 손은 다 떼고 다리만 이렇게 들어서 버티는 연습을 한 다음에 조금 불안하면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앞에 놔두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수술하지 않은 다리를 이렇게 들고 수술한 다리로 버티게도 하지만 반대로 나중에 수술하지 않은 다리를 대고 수술한 다리를 들고 버티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다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기 훈련도 꼭 좀 같이 하셔야 되고요. 아까 계단 오르내리기 보여드렸죠? 이게 박스 같은 거 이용해서 오르내리는 거. 지금 3단계에서도 나온다는 거 그냥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생기면 그냥 오르는 거 한 칸씩 오르지 마시고 쭉 그냥 아예 올라갔다가요. 내려올 때는 천천히 손잡이 잡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거는 잘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 계속 하시고요. 계속 하시면 도움 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야외에서 걷는 연습, 뭐 파워워킹이라 그러죠. 손을 잘 이렇게 흔들면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야외에서 걷는 것도 좋고 러닝머신, 뭐 헬스장이나 뭐 이런 데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러닝머신 이용해서
발 전체로 디디면서 무릎을 살짝씩 구부리는 이런 연습들 하면 좋아요. 자신감이 생기면 런닝머신 그 속도를 좀 올려도 되고, 그냥 평지에서 공원에서 걷는 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걷는 속도를 올리면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걷는 연습들도 좀 본격적으로 밖에서 많이 하시라 그럽니다. 이게 3단계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3개월 이후부터는 조금 더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셔도 되는데, 런지라 그래서 그냥 한 다리로 이렇게 90도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른쪽 다리가 수술한 다리라고 하면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빼고,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쪽 다리 90도, 이쪽 다리는 무릎이 거의 닿게끔 바닥에. 근데 똑같아요. 이때도 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릎에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몸이 이렇게 딱 고관절 90도, 무릎 90도, 발목 90도 이렇게 돼서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한 발씩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잘 보면 모래주머니 차고 있거든요. 뭐 많이 무거운 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래주머니 같은 거 구비할 수 있거나, 마땅한 게 없으면 제가 예전에 그 어깨 재활 운동할 때 막 세라밴드라고 해서 고무 밴드 같은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쪽으로 당길 때는 고무 밴드를 발목에 막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에서 바깥쪽에 어딘가 묶어 놓고 이렇게 당겨도 되고, 고무 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모래주머니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니까 모래주머니를 찬 상태에서 안쪽 바깥쪽으로 한 다리로 서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조금 불안하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이 수술한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묶어 놓고 한 번은 안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한 번은 바깥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안쪽으로 가는 거 이제 내전, 바깥쪽으로 가는 걸 외전이라고 하니까 내전근 외전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 근육과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조화롭게 이제 키우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전 외전 이거는 이제 안쪽 바깥쪽으로 하는 거고, 옆으로 서서 앞으로 뒤로 하면은 이제 굴곡 신전이라고 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펴는 거,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펴는 거, 이런 운동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잘 된다 하면 아예 아령을 들고 스쿼트를 하셔도 돼요. 아령을 들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 아령 들고 할 때도 무릎이 발끝으로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환자분들이 그 무릎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것들 수술 후에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 나오는 3가지만큼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쪼그려 앉는 거 정말 최악이죠.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안 좋지만 무릎 관절 자체가 평소에 안 좋은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밭일이나 농산일 짓는 분들, 특히 뭐 아니면 이제 그 손빨래 한다고 꼬부려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쪼그려 앉지 말고 옆에 조그마한 의자라도 갖다 놓고 앉아서 하시라 그럽니다. 우리 왜 공중목욕탕 가면은, 대중목욕탕 가면 이렇게 그 앉아서 하는 그 작은 의자들 있잖아요. 거기만 앉아서 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쪼그려 앉는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무릎 꿇는 거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 양반 다리처럼 다리를 이렇게 꼬는 동작도 이 무릎을 약간 휘게 만드는 동작이라서 인공관절 수술, 또 그 외에 무릎관절 수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 인공관절 수명이 빨리 닳고 무릎관절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이고 나쁜 운동이냐. 그래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 위주인데,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좋은 운동이죠, 누가 봐도. 그 다음에 계단 오르는 거는 하셔도 좋습니다. 단 내려오는 거는 가급적 피하시고 올라가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걷는 거 당연히 좋겠죠. 걷는 운동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산도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등산은 가급적 하지 마시라 그래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오는 게 보통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약간 울퉁불퉁한 길이 있으면 내가 체중을 이렇게 균형 있게 실기가 힘드니까 완만한 둘레길 정도는 하시라고 하는데 좀 오르막 내리막 특히 가파른 곳은 수술 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 사이클 실내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수술 후에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결국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에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한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수술 후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근데 이제 드물게 수술 후에 진짜 문제가 생긴 경우, 수술할 때는 이렇게 살을 째고 하니까 째고 하면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준단 말이죠. 이 주변 조직 손상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야 되는데 한동안 좀 아프고 또 좀 신경이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수술 후 통증이나 재활 과정에 지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좀 지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 결국 이 1번 자연스러운 수술 후 통증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를 잘 해결하려면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면 확실히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재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주냐 이건 아닌데, 회복 과정이 빨라지고 근육이 많이 생기면 통증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좀 더 회복이 빨라지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운동들을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죠. 반드시 재활할 때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셔라. 통증이 생기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하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랑 빈도는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약하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늘리면 되고, 제가 제일 중요한 근육이 뭐라 그랬죠? 허벅지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우고 그걸 포함한 코어를 많이 키우면 성공적인 수술 후 재활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좀 질문들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좀 끝내볼게요. 먼저 엔젤님,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오나요? 아니면 80세 이상이 되어도 안 오는 사람도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걸 텐데 젊은 사람은 없나? 약물은 평생 먹어야 되냐? 이 질문이신데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릎을 뭐 예를 들어 80년을 썼으면 직업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80년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누구나 약간씩 와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왔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다 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왔다고 해도 증상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관절염이 안 오냐? 아니요, 올 수 있습니다. 무릎을 정말 많이 썼던 사람들,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뭐 운동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직업적으로 무릎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내가 30년을 써도 남들이 50년 쓴 만큼, 뭐 70년 쓴 만큼 썼으면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 올 수 있죠. 하지만 젊은 나이 때 오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도 있긴 하지만 외상성 관절염, 외상 후 관절염이라고 해서 젊은 시절에 크게 다쳤거나 다치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결국은 치료가 필요하겠죠. 통증이 있다면. 이제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관절염이 안 오는 건 아니다. 약물은 평생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약은 오래 먹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약을 먹어서 내가 약이 잘 듣고 부작용도 없고 괜찮다 그러면 뭐 선생님과 상의해서 좀 꾸준히 드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을 오래 먹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약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하면 그때는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약을 어느 정도 초반에는 먹다가 많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좀 중단하고 보는 기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먹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부작용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병원에 가셔서 잘 상담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쩔숭이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전체적으로 관절이 안 좋은 사람한테 칼슘 영양제가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칼슘은 뼈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가 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칼슘도 있고 비타민 D도 요즘에 많이 드시는데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 뼈가 약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칼슘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절염은 뼈가 약한 건 아니고 연골이 많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칼슘제보다는 요즘에 뭐 연골 보충제, 연골에 도움되는 영양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런 것들 중에 효과가 안 밝혀진 것들도 있는데 좀 과하게 선전하는 약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드신다면 그런 게 좀 더 도움 될 수 있어요.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질환이지만 서로 약간씩 영향을 주긴 합니다. 네, 골다공증 심하면 관절염이 조금 더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게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칼슘제보다는 연골에 도움이 되는 뭐 영양제나 보충제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도님께서 기온이 내려가니까 시린 무릎이 더 증상이 심해졌다 하셨는데 뭐 이런 게 퇴행성 관절염 증상인가요?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 증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절염이 없다고 해도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 기압차가 생기면 무릎 증상이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보통 날씨 안 좋아지면 무릎 막 시리다 뭐 이런 분들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압이 낮아지면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이 관절막은 살짝 음압이기 때문에 이 관절막이 되게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압력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좀 시린 걸 느끼는데 남들보다 많이 느낀다면 결국은 관절이 안 좋다는 소리니까 관절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뭐 찍고 어떻게 해서 관절염이 좀 안쪽에 달았다고 들었고 환자분도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죠. 네. 마지막으로 리얼 421님께서 엑스레이 MRI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4년 전 무릎에서 물을 빼고 나서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앉아서 걸칠 때 아픈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진통소염제를 드시면 통증 1도 없어진다는 게 1도 안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질문만 보고 사실 제가 환자분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데 통증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42세시면은 사실 무릎 통증을 느끼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한번 MRI 같은 경우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좀 있었는데 환자분 나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지. 하지만 무릎에서 물을 뺐다라고 하시면 물이 차는 거는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차는 거고 50대가 넘어가시거나 뭐 40대가 넘어가시거나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찼다 그러면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연골 손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연골 손상이 없다면 뭐 통풍이라든지 다른 뭐 염증성 관절염 때문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약을 먹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면 약만 먹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검사를 좀 다시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연골 주사부터 해서 종류가 되게 많고 다른 치료들을 좀 병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좀 상태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MRI를 찍은 시점이 몇 년이 한참 지난 거라면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검사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진 않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치료들을 좀 병행해보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검사한 지 좀 시간이 지났으면 MRI를 다시 찍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MRI가 무조건 100% 정확할 수는 없어서 너무 아픈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은 진단 목적으로 관절 내시경을 아예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MRI에서 안 보이던 문제들이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릎 관절 수술 후에 재활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무릎, 튼튼한 무릎을 만드시고 재활 과정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킬 걸 잘 지켜서 하면 충분히 건강한 무릎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날씨가 요즘에 많이 추워졌는데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한 무릎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